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중앙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12월의 브리핑, 중앙사랑의 김정빈, 김민지입니다. 먼저 12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유럽의 연구 중심 대학들과 AI, 반도체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제처가 최근 독일을 방문해 베를린 공과대학, 본 대학, 베를린 자유대,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쾰른대 등과 공동 연구와 학생 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우리 대학은 이들 해외 연구 중심 대학과의 협정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해 학생 교류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의 ICT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황병일 교수가 꾸린 공동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 사업에 선정돼 33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공동연구팀은 스웨덴 찰머스 공과대학과 협력해 한 스웨덴 섬유 기반 자립형 미래에너지 소재 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차세대 웨어러블 소자용 에너지 생성 저장 소재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공학계열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학술 발표회장 2023 CAU 공학학술제가 지난달 30일과 1일 양일간 310관에서 개최됐습니다. CAU 공학학술제는 우리 대학의 공학계열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공과대학,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대학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각 학문 단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학술 발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학술제가 진행되는 양일간 310관 1층 로비 일대에는 연구 성과를 포스터로 전시하는 전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운영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과 링크 3.0 사업단이 주관한 CAU 링크 3.0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대학의 인력 양성, 기술 개발과 사업화, 대학 기업 지자체와의 협업 사례 등 산학협력 우수 성과들이 전시됐습니다. 업사이클링을 체험하며 ESG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체험 부스와 학생 창업자들의 플리마켓,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들의 제품 소개, 취창업 관련 직무검사 부스 등 다양한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진흥을 선도해온 문예창작학과가 70주년을 맞아 동문들과 함께하는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을 통해 제20회 서라벌 문학상과 제12회 자랑스러운 문창인상 시상식도 치러졌는데요. 문창과 70주년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78명이 문학과 삶,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문집 문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꿈결에도 스미는 그 이름도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원 지능형 에너지 산업융합학과의 EV 스마트 충전 플랫폼 혁신연구센터와 미 UC 데이비스 전기자동차 연구센터가 공동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C 데이비스 전기자동차 연구센터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연구기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올해 4월 설립된 EV 스마트 충전 플랫폼 혁신연구센터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기 위한 공동연구 개발 지원, 학술 교류 및 연구 인프라 공유,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과 경기도교육청이 전통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학생들의 전통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앙대의 풍부한 예술계열 자원을 활용해 이뤄질 전통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은 국악, 민요 등 경기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술정보원이 중앙도서관 3층에 새로운 창의연구학습 공간 크리에이티브 존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학술정보원이 구축한 협업 공유 공간 아고라존에 이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간이 또 한 차례 선을 보인 것인데요. 크리에이티브 존에는 큐레이션 서가, 테이블, 충전 가능 소파, 라운지 소파 등이 배치됐으며 수목 조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형 PC와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섹션, 동영상 촬영, 창작 편집 등이 가능한 미디어 섹션 등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소식입니다. 바이오 제약기업 주식회사 파마리서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약학대학 76학번 정상수 동문이 우리 대학에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993년 제약 인허가 컨설팅 기업 주식회사 파마리서치를 창업한 정 회장은 업계 대표 상품인 리쥬란을 선보이며 주식회사 파마리서치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낸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약대 7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기를 맞아 약대 동문회장을 맡기도 한 정 회장은 모교와 약대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5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대 91학번 동문 박종혁 변리사가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약학, 학석, 박학위를 모두 취득한 박 대표는 현재 본인의 이름을 딴 박종혁 특허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아 업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박 대표는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1억 원을 우리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93학번들의 입학 3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홈커밍데이는 우리 대학이 2002년부터 시작한 행사인데요. 입학 30주년을 맞이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학 당시의 추억을 나누며 함께 교류하고 이를 통해 애교심을 한층 고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캠퍼스를 찾은 93학번 동문들은 모교의 발전을 염원한다며 1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진과 동문들이 심리학 개론서 인간 행동과 심리학을 출간해 얻은 인쇄수익 3,901만 7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학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이색 기부에 나선 심리학과는 1947년 설립돼 올해로 77주년을 맞은 역사와 전통의 학과인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심리학계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할 심리학과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연구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연구부총장으로 재임 중인 화학과 주재범 교수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주목받았던 현장 진단 시스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 등을 총망라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주 교수 연구팀이 선보인 나노 플라즈모닉 기술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개발된 다양한 현장 진단 기술들이 논문에 담겼습니다. 차후 현장 진단 기술이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단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양대학 윤옥자 교수가 친환경 소재인 박테리아 셀룰로스를 이용해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량의 물과 전해질만으로도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 셀룰로스는 인체에 무해하고 가성비도 뛰어난 친환경 소재인데요.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윤 교수가 개발한 하베스팅 소자는 피부 부착형 생체 이식형 웨어러블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에너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수 성과 및 학생 성과입니다.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과기 한림원은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1994년 설립된 학술단체로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연구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식품공학 전공 8호학번 동문이기도 한 하 교수는 2003년 우리 대학에 부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선보이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최상철 교수가 2023 대한민국 무용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교수는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3 대한민국 무용대상 결선에서 춤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의 논쟁을 거는 그들의 논쟁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무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비유와 상징에 대한, 몸과 춤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무대 위에 표현한 결과 간결한 이미지 구현과 주제 표현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란 평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공학과 17학번 문주인 학생이 창업해 현재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체식품 푸드테크 스타트업
메타텍스처가 17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메타텍스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 계란 브랜드 스위트에그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모델을 모두 갖추고 있어 대학을 거점으로 한 창업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구세연, 김기령, 안나혜 학생이 제9회 전통기록문화 활용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전통 소재를 활용해 만든 우수 콘텐츠 기획안을 발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회인데요. 구세연, 김기령, 안나혜 학생으로 구성된 용한 친구들 팀은 판타지 조선에 떨어진 대학생 한기수가 마법사 전기수로 일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험하는 여정을 담은 전기수인데요를 발표해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융합공학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혜지 학생이 2024년 풀브라이트 스템 분야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자로 선정됐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75년 전통을 지닌 세계 최고 권위의 국비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인데요. 융합공학부 나노소재 공학전공 황병일 교수 연구실에서 3년여 동안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해온 김혜지 학생은 여러 학술 논문과 높은 공인 성적,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장학금 수혜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